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룰 문법은 그 연결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파일은 같은 파일에서 계속 할게요. 오라클에서 연결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결연산자는 타이프 기호 두 개를 쓰시는 겁니다. 어, 이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음, 백스페이스 키보드 보시면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있죠. 네. 그 밑에 보시면 키가 이렇게 있을 테, 키가 위쪽에는 이렇게 아래쪽에는 원화 표시 이렇게 돼 있는 키 있죠. 그죠? Shift 키 누르고 원화 표시 누르시면 돼요. 아, 혹시나 모르실까 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호여서. 백스페이스 밑에 원화 표시 그 키보드가 있는데 쉬프트 키 누르고 원화 표시를 누르시면 요 기호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연달아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프라고 불러요.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딱 그 타이핑하고 보니까 파이프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파이프 연산자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를 연결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결 연산자는 두 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의 그 컬럼 값들을,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력할 때, 뭐,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EMP 테이블 잠깐만 볼게요. EMP 테이블.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이 있었고, 스미스라고 하는 직원의 급여가 800이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려고 해요. 어, 스미스의, 네, 스미스의 급여는, 스미스의 급여는, 아, 죄송합니다. 한영 전환이 안 돼서요. 스미스의 급여는 아까 800이었죠. 800, 그다음에 입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형식으로 검색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거는 별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별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에서 모든 직원의 레코드들인데, 우리가 테이블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는 직원의 이름, 그 다음에 직원의 급여, 요 두 개는 검색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모든 레코드에서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문자열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자열 포맷이 있는 거고, 문자열 포맷은 누구누구의 급여는, 그 다음에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포맷이 정해져 있는 거고, 포맷 안에 들어가는 실제 값들은 테이블에서 검색해서 오시면 되는 거죠. 그죠? 검색해올 컬럼은, 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과 셀이라고 하는 컬럼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으로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 네임, 그 다음에 셀, 그죠? 그리고 무슨 테이블에서? from emp 테이블에서. 근데 이렇게만 하면 스미스 800, 앨런 1600, 워드 1250 이런 식으로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사용하는 게 연결연산자예요. 연결연산자.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좀 변경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이 네임이 나오죠. 여기다 붙일 거예요. 연결연산자는 여기다 이어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이어 붙여줄 건가요? 문자열이죠. 누구누구의 급여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백이 한 칸 있어야 돼요. 그죠? 공백이 한 칸 있어야 되니까 공백까지.
공백까지.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문자열을 사용하실 때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큰 따옴표 사용했었죠. 어제도 사용했었고 전 시간에도 사용했었는데 큰 따옴표는 언제 사용한다? 별명 줄 때. 별명 줄 때. 근데 얘는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자열, 그러니까 화면에 출력되는 문자열을 사용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야 돼요. 별명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지만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 그래서 절대로 여기서는 큰 따옴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만 먼저 볼까요? 자, 이 상태로 실행해 보세요. 어떻게 출력이 돼요? 스미스의 급여는, 앨런의 급여는, 워드의 급여는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뒤에다가 다시 무엇을 붙이면 될까요? 다시 붙인다는 뜻이에요. 붙인다. 무엇을? 셀을 붙이면 되겠죠. 이거는 컬럼에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해보면. 스미스의 급여는 800, 앨런의 급여는 1600, 워드의 급여는 125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뒤쪽에 뭐만 더 붙이면 될까요, 이제? 입니다. 더 붙이면 되겠죠? 그럼 또 파이프 연산자. 파이프 연산자, 그 다음에 입니다. 하고서 문자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출력되는 컬럼이 하나의 컬럼으로 출력이 되죠. 우리가 실제로 검색한 컬럼은 이 네임과 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을 출력을 했지만 실제로 출력된 내용을 보시면 컬럼 몇 개짜리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컬럼 한 개짜리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쉼표가 없어요. 연결 연산자 사용할 때에는 쉼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셀러리 앞에 연결연산자 안 붙이고 컴버로 바꿔도 출력이 되긴 돼요. 현재죠. 네, 아마 이렇게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거는 몇 개의 컬럼으로 출력이 된 거예요? 두 개의 컬럼. 이쪽에 컬럼 하나, 이쪽에 컬럼 하나. 네. 구분을 한 거예요. 구분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의 컬럼으로 출력을 하고, 여기까지 하나의 컬럼으로 출력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쉼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고, 쉼표 대신에 여기를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로 연결 연산자로 연결하면 하나의 컬럼으로 출력을 하는 거죠. 네, 차이점 아시겠죠? 음.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컬럼을 하나의 컬럼으로 묶어서 출력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컬럼 이름이 뭐라고 보이죠? 출력된 결과 보세요. 컬럼 이름이 우리가 여기서 작성한 그대로 컬럼 이름으로 보이죠? 이게 만약에 보고서다 그러면 이네임의 파이프, 이네임, 파이프 연산자의 급여는 파이프 연산자, 셀, 파이프 연산자입니다. 이게 컬럼 이름으로 보이면 보기 좋을까요? 보기 좋지 않을까요? 보기 좋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별명 주는 거죠. 맞아요. 이럴 때 별명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출력 결과가 있는데 이 출력 결과가 너무 보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경우에 as 하고서 별명 주는 거예요. 큰 따옴표로. 네. 별명은 큰 따옴표로 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름과 급여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이름 급여 뭐 이렇게 나오죠. 이름 급여 이렇게 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럴 때 별명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별명의 용도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컬럼을 만들어서 출력을 할 건데 그 컬럼에 출력되는 컬럼의 이름 자체가 너무 길고 복잡하게 보일 때 어떤 계산 공식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 as라고 하는 별명을
주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아, 별명을 주고서 셀렉트를 하시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음,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와 이름을, 어, 출력하시는데, 네, 부서 이름을 어떤 형식으로 출력하시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번 부서, 10번 부서가 어카운팅이었나요? 어카운팅. 이렇게, 어, 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을 해보세요. 별명을 주는 것도 해보세요. 별명을 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번호, 대시, 이름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출력할 때 하나의 컬럼, 두 개의 컬럼을 검색하지만 두 개의 컬럼을 합쳐서 하나의 컬럼으로 출력을 하고 출력할 때 형식은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을 대시로 연결해서 출력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시 해볼게요. 셀렉트 하시면 되겠죠? 테이블 이름 먼저 쓸게요. 테이블은 DEPT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 거예요. 그죠?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 우리가 검색할 거는 우선 부서 번호를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테이블에 보시면 부서 번호는 DEPTNO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서 번호 뒤에다 붙여줄 거예요. 무엇을 붙여줄 거냐면, 대쉬 하나를 붙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무엇을 붙여줄 거냐면, 부서 이름을 붙여줄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번호와 대시와 이름을 붙여서 출력해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실행해 볼까요? 네, 원하는 형식으로 됐죠. 10번 어카운팅, 20번 리서치, 30번 세일즈, 40번 오퍼레이션.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다가 이 컬럼 이름 부분만 별명으로 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별명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부서 이런 정도로. 뭐 부서 번호와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주셔도 괜찮고요. 여기는 별명은 원하시는 대로 주시면 되고 여기에 출력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별명을 주시면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음, 네? 네, 네? 문자를 넣으면 그 문자가 그 표시되는 거잖아요. 네? 작은 거 두 개 안에 작은 거 하나를 넣어가지고 딱 문자로 표시돼요. 작은 따옴표 하나 작은 따옴표를 넣고 싶으시다 라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다른 언어하고 지금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 백슬래시가 안 먹는구나. 어, 잠시만요. 그게 이스케이프 문자열을 쓰셔야 되는데, 이스케이프가, 아하, 두 개를 쓰는 건가 보다. 두 개? 되게 헷갈리네. 아, 네. 되게 보기 안 좋죠? 네, 보기 안 좋은데, 예. 어, 지금 따옴표 한 개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죠? 따옴표 두 개를 연달아서 쓰세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출력이 돼요. 네. 네, 따옴표 한. 그 다음에, 여기도 따옴표 두 개가 연달아 있죠? 그게 이 뒤쪽에 따옴표 하나가 네. 들어가는 거고, 이 바깥쪽에 있는 따옴표는 문자를 묶어주는 역할이고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따옴표, 하나씩 하나씩. 요거는 문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출력하는 거를 작은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쓰면 된다라고 합니다. 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연결 연산자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죠? 연결 연산자 사용하시는 거. 이거 잘 이용하시면 되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그래서 복잡한 쿼리를 조금 간단하게 출력 형식을 만들고 싶으실 때 이 연결 연산자 이용하시면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두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약간 주제를 좀 바꿔서 출력할 때 정렬해서 출력하기. 네. 검색 결과를 검색 결과를 정렬해서 출력하기에 대한 어,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오름차순 정렬과 내림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네,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치면 1, 2, 3, 4, 5 이런 순서로, 그죠? 뭐 한글 같으면 가나다라 이런 순서로 출력을 하는 게 오름차순 출력인 거고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같으면 5, 4, 3, 2, 1 이런 식으로 어, 아니면 그 가나다라 같으면 가나다라의 역순인 거죠. 그죠? 뭐 말이 좀 이상한가? 네, 요렇게 출력하는 게 내림차순인 거죠. 그죠? 네. 출력할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출력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문법은요, 일단은 select예요. select. 그 다음에 select 다음에는 검색할 컬럼들이 나오겠죠. 검색할 컬럼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테이블 이름이 나오겠죠. 그죠?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이 나올 거고요. 정렬하는 거는 from 다음에 써주시면 돼요. 정렬하는 거는 키워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order by라고 되어 있어요. order by. 그 다음에 정렬을 하려면 그 정렬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급여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급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정렬이 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렬 기준이 되는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컬럼 이름 뒤에는 ASC 또는 DESC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돼요. 하나를 써주시면 되고, 이런 정렬 기준 컬럼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점을 쓴 겁니다. 이게 문법이에요. 이게 문법이고, 그래서 그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키워드는, 자, 기본적인 문법은 이거예요. select from order by예요. 순서는. 아.
선택해라 from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order by 뭐뭐로 정렬해서 이런 뜻입니다. 오더가 순서란 뜻이잖아요. 오더가 우리말로 하면 순서란 뜻이고 by는 뭐뭐에 의해서란 뜻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옮겨보면 select 뭐뭐뭐를 선택해라 from 무슨 무슨 테이블에서 order by 뭐뭐로 정렬해서 이런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정렬 기준 컬럼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대괄호를 썼죠. 대괄호를 쓴 거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정렬 기준 컬럼만 있어도 되고, 오더 바이 다음에 정렬 기준 컬럼만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 뒤쪽에 정렬 기준 컬럼 다음에 ASC나 DSC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도 된다. 키워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요. 자, 이때 그 ASC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오름 차순이란 뜻이에요. 오름 차순. ASC가 뭐를 줄여서 쓴 거냐면 Ascending Order라고 하는 걸 줄여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름차순. 그러니까 가나다라 1, 2, 3, 4, 1, 2, 3, 4, 5. 어, 정렬의 기본값은 오름차순이에요. 어, 정렬의 기본값은 음, 음, 기본은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SC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생략해도 괜찮고요. 근데 만약에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 그러면 DSC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DSC는 내림차순이란 뜻이에요. 원래 얘가 뭐를 줄인 거냐면 descending order라고 하는 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보여주고 싶으시면 DSC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생략 불가예요. 주의하실 거.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으시면 order by 컬럼 이름 ASC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고 내림차순 정렬하고 싶으시면 order by 컬럼 이름 DSC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검색을 해볼 거냐면 4번과 이름, 이름을 검색하는데 4번 오름 차순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테이블 이름을 따로 쓰진 않았지만 4번과 이름이라 그러면 당연히 EMP 테이블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EMP 테이블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select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뭐뭐뭐 셀렉트 하시면 돼요. 4번이니까 아마 EMPNO일 거고요. 이름은 eName이겠죠? 어, 컬럼 이름 기억 못 하시면 요 옆에 판넬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죠? EMP 테이블 이렇게 판넬을 보면 EMPNO, eName 여기 컬럼 이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요거 두 개 검색하시면 돼요. 자, 두 개의 컬럼은 무슨 테이블에 있어요? EMP 테이블에 있어요. 정렬 순서는요? EMPNO예요. 그리고 오름차순이죠. 이렇게. 이게 정렬해서 출력하기예요. 어렵지 않죠? select from order by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elect from order by. select 다음에는 검색하고 싶은 컬럼 이름들, from 다음에는 테이블 이름, order by는 검색 기준, 정렬 기준. 자, 여기 출력된 순서 보세요. 출력된 순서를 보시면, 음, 출력된 순서를 보시면 7369.
그다음에 7499, 7521, 7566, 7654.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으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는 이런 순서는 오름차순이라고 얘기하죠. 오름차순. 되셨습니까? 자, ASC를 빼볼까요?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만 어때요? 결과 어떻죠? 결과 똑같죠? 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더 바이 다음에 컬럼 이름만 쓴 경우는 오름차순 정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오름차순 정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림차순인 경우에만 DESC를 명시를 하고요.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ASC 생략하고 그냥 오더바이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반대로 4번과 이름을 검색하시는데 4번 내림차순으로 출력해 볼까요?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해체해 볼까요? select 4번은 emp no 이름은 ename 마지막 컬럼 뒤에는 쉼표 없죠. from 테이블은 emp 테이블에서 order by 출력하는 순서는 emp no의 내림 차순 문장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출력된 순서 보세요. 7934, 7902, 7900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자, 질문 없으시면은요, 문제 하나 드릴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시냐면, 부서 번호하고요, 직원의 이름하고요, 어, 업무라고 할까? 업무? 업무를 검색하시는데, 정렬 순서는요, 정렬 순서는 첫 번째는 부서 번호, 아, 샐러리로 할게요. 업무가 아니라 급여로 하겠습니다. 급여. 급여를 하시는데, 정렬 순서는 부서 번호의, 부서 번호의 오름차순. 두 번째 정렬 기준은 급여 내림차순입니다. 자, 이거는 뭘 보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음, 처음에는 10번 부서 직원들만 다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20번 부서만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30번 부서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10번 부서에 여러 명이 있을 거잖아요. 10번 부서 안에서도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 순서는 무슨 순서로? 급여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순서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더 바이만 잘 만드시면 돼요. 셀렉트 프롬까지 만드신 다음에 오더 바이만 잘 만드시면 돼요. 아까 제가 문법 설명드릴 때 오더 바이 다음에 컬럼 이름
AS, DESC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셀렉트 다음에 컬럼 이름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듯이 셀렉트 다음에 컬럼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듯이 오더 바이 다음에도 컬럼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컬럼 이름과 컬럼 이름은 뭘로 구분하면 돼요? 쉼표로 구분하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셀렉트. 자, 우선 우리가 검색할 거 보세요. 테이블 이름 먼저 쓸게요. EMP 테이블에서 하셔야 돼요. From EMP. EMP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할 건데 무엇을 셀렉트를 할 거냐면 DEPT NO를 셀렉트 할 거예요. 그다음 이 네임을 셀렉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셀, 급여를 셀렉트를 할 거죠. 자, 오더 바이가 없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20번 스미스 800, 30번 앨런 1600. 이 순서는 그냥 EMP 테이블에서 첫 번째 레코드에서 첫 번째 레코드에서 부서 번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름 선택하고 세 번째로는 셀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서 부서 번호 선택하고 이름 선택하고 셀러를 선택하고 요런 순서로 보여줬기 때문에 테이블에 있는 행의 순서랑 똑같이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다가 오더 바이를 넣는 거예요. 첫 번째 순서는 뭐로? 부서 번호로 하기로 했죠. 부서 번호니까 DPTN. 그죠? 자, 오름차순인 경우에는 ASC라고 하는 거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정렬됐어요? 10번 부서. 그 다음에 20번 부서, 30번 부서. 어, 4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은 없네요. 테이블을 보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10번 부서 안에 볼게요. 10번 부서 안에서 보니까 2450, 5000, 1300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렬이 안 돼 있죠. 급여가. 20번 부서도 볼까요? 20번 부서도 보시면 2975, 3000, 1100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안 돼 있죠. 그죠? 뒤죽박 순서가 뒤죽박죽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뒤쪽에 쉼표로 컬럼을 나열하시면 되는 거예요. 컬럼 이름은 셀러리니까 셀. 자, 이렇게만 했을 때에는요. DPTNO에 대해서도 오름차순, 샐러리에 대해서도 오름차순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SC가 없는 거기 때문에 DPTNO에 대해서도 오름차순, 샐러리에 대해서도 오름차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10번 부서가 먼저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20번 부서가 정렬이 되고, 30번 부서가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10번 부서 안에서는 급여가 1300, 2450, 5000 이런 식으로 20번 부서 안에서는 800, 1100, 2975, 3000 그 다음에 또 3000 이런 식으로 그 오름차순 돼서 정렬이 돼요. 근데 급여는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컬럼 이름 뒤에다가 DESC라고 하는 키워드만 더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 바뀌었죠. 10번 부서 킹 5천을 받고, 10번 부서 클라크 2,450을 받고, 10번 부서 밀러 1,300을 받는다. 요렇게 정렬돼서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셀렉트에서 두 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할 수 있었듯이 컬럼 이름들을 쉼표로 구분하듯이 오더 바이 정렬을 할 때에도 두 개 이상의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요. 어, 이거는 순서가 중요해요. 누구를 먼저 정렬을 할 거냐? 그거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부서 번호를 먼저 정렬할 거냐? 셀러리를 먼저 정렬할 거냐? 그거를 써주셔야 돼요. 예, 여기 셀렉트하는 컬럼의 순서와 상관없이 어, 출력되는 순서에서 첫 번째로 정렬을 해야 될 거. 그러니까 10번, 20번, 30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컬럼을 기준으로 먼저 정렬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첫 번째 값이 같을 때 두 번째 정렬 기준은 뭐냐? 이 순서는 문제에 맞게끔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써주셔야 되는 거고, 컬럼 이름 뒤쪽에 ASC가 없으면 오름차순. DSC도 없고 ASC도 없고 그러면 오름차순. 오름차순. ASC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오름차순.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뒤쪽에 DSC라고 있으면 그거는 내림차순. 그래서 정렬을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을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잖아요. 부서 번호는 1, 2, 3, 4 순서대로 보고 급여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순서로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는 오름차순이고 하나는 내림차순이어야 돼요. 네, 네,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가 엑셀도 뽑을 수 있. 아, 이 내용이요? 네. 이, 여기서 연산된 내용 결과값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엑셀로 출력할 수 있어요. SQL 디벨로퍼는 그런 기능을 디벨로퍼에서는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다른 툴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다른 툴이 있는데 그 다른 툴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파일로 엑스포트, 그러니까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CSV 파일이나 혹은 뭐 엑셀이나 그런 걸 내보내는 기능을 제가 다른 툴에서는 써봤는데 SQL 디벨로퍼에서는 써보지 않아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문제를 너무 한 번에 너무 어려운 걸 드려나 보죠. 네. 조금 쉽게 갈까요? 네,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직원 이름을, 직원 이름, 직원 이름, 오름, 차순, 정렬 해서 보여주기. 정렬해서 출력하기. 직원들의 이름만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건 쉽겠죠. 요건 쉽겠죠. 검색하는 컬럼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렬하는 기준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볼까요? 셀렉트. 우리는 이름만 검색하시면 돼요. from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정렬하시면 돼요.
order by 무슨 순서로? 이름 순서로. 오름차순이니까 ASC, ascending이라고 하는 건 생략해도 되죠. 이렇게 원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A, B, C, D 순서로 정렬해서 보여주죠. 이렇게. 그죠?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네, 요거는 쉬웠죠.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직원 일은 하나니까 생략해도 어디서요? 여기 셀렉트에서 오더바이에서 오더바이에서 뒤에서. 오더 안 돼요. 안 돼요. 네. 셀렉트는 그 정렬할 순서 저기 검색할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는 거고 오더바이는 정렬하는 순서를 써주시는 거고 컬럼 이름 생략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에러 납니다. 컬럼 이름 없다고 에러 납니다. 출력은 안 하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름을 출력하는데 출력하는 순서는 부서 번호 순서로 출력해라. 지금 얘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렬된 건지 알 수는 없죠.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3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셀렉트와 오더바이는 별개의 역할이기 때문에 각각 그 컬럼 이름들을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네임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렇게 해볼게요. 4번 하지 말고 여기 또 부서 번호로 할게요. 부서 번호. 그 다음에 이름. 이번에는 입사일을 할게요. 입사일. 입사일을 검색하시는데 출력할 때의 정렬 순서는 첫 번째는 부서 번호, 얘는 오름차 순으로 할게요. 두 번째 기준은 입사일, 이것도 오름차순으로 갈게요. 날짜에 대해서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을까요? 날짜에 대해서도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 1일보다는 2일이 나중인 거고 더 큰 거고요. 2일보다는 3일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날짜에 가까울수록 미래일수록 더 큰 거고요. 과거일수록 더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오름차순이어서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뼈대는 이거죠. select from order by. select from order by. 이게 뼈대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 문제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10번 부서에서 누가 먼저 입사했고, 누가 가장 마지막에 입사를 했는지, 그 다음에
20번 부서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입사를 했고, 누가 가장 나중에 입사를 했는지, 각각 부서별로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나중에 입사를 했는지 보고 싶은 그런 쿼리인 거예요. 그래서 select는 부서 번호와 이름과 입사 날짜. 입사 날짜는 여기 컬럼 이름 보시면 hire date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hire date라고 써주시면 입사 날짜를 검색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세 개의 컬럼은 EMP 테이블에 있죠. 그래서 from EMP라고 써주시면 되고, 정렬하는 순서는 order by. 정렬하는 순서는 첫 번째 기준은 부서 번호, 두 번째 기준은 입사일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부서 번호가 먼저 정렬이 됐고, 그 다음에 같은 부서이면 입사일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둘 다 ASC를 붙이셔도 되고요. 오름차순을 명시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어, DEPTNO도 오름차순, 하이어 데이트도 오름차순, 이렇게 둘 다 명시하셔도 되고, 정렬의 기본은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또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냥 컬럼 이름만 쉼표로 구분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번 일은 무슨 표시인데 네, 스펠링을 맞게 썼는데도 지금 계속 오류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자리에 가서 봐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20분이군요. 35분까지 주겠습니다.